그동안 주라기 월드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위스키 얘기 참 많이 해드렸는데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본 술은 아무래도 희석식 소주 같아요. 정말 유명한 장면 많았죠.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하자면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김수미 선생님이 혼자 술집에서 소주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음반 제작자 눈에 들어서 정식으로 녹음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준비해온 소주를 벽나발로 불고 어우 필이 오네 하면서 노래를 이어가던 장면, 와 정말 전설의 짤로 남아있죠. 아우 필이 오네. 짠짠짠 젠틀맨이다. 짠짠짠 젠틀맨이다. 그런가 하면 하이킥에 나왔던 에피소드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황정음 씨가 맛있게 소주를 원샷 하니까 술 처음 마셔본다는 신세경 씨도 따라서 원샷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던 그 모습, 와 정말 인상 깊었죠. 마실만한데요? 소주 맛 좀 느낄 줄 아는데.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초록병 소주가 자주 등장하는 건 한국인은 소주 체질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희석식 소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감 자료를 보면요, 2021년 한 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마신 희석식 소주가 평균 52.9병, 그러니까 거의 53병이나 되더라고요. 또 가장 최근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성인의 월 평균 주종별 음용 비중에서 희석식 소주는 24.9%로 맥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요. 가장 좋아하는 술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응답자의 20.2%,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희석식 소주를 꼽았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왕년에 소주도 꽤 마셨던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희석식 소주 변천사 다루고 가는데요. 소주 도수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참이슬과 처음처럼 같은 히트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탐험해 보겠습니다. 영화 친구 기억나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라든가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로 유명했던 1편에 이어서 친구 2편에도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17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온 준석이 소주가 와 이리 밍밍하노 진로 없나 라고 하잖아요. 소주가 왜 이리 밍밍하노? 절로 없나? 그러자 조직을 장악한 은기가 그래도 이기 다음날 머리도 안 아프고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다시 준석이 원래 소주는 다음날 머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소주는 아침에 머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 생각을 해보면 준석이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소주는 25도가 국룰이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20도 아래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밍밍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 영화 대사에서뿐 아니라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요즘 소주는 소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도 그럴 게 주요 브랜드의 최근 추세만 봐도 2019년 진로 이즈백이 16.9도로 출시됐고, 2021년에는 롯데에서 처음처럼을 16.5도로 내린 데 이어 이듬해에는 신제품 세로를 16도로 출시했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선양 소주가 14.9도로 15도 벽까지 파괴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진로가 참이슬 프레쉬를 0.5도 떨어뜨려 16도로 맞춘 데 이어 3월엔 진로 골드를 15.5도에 내놨잖아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 100년 동안 소주 도수가 20도나 낮아졌다라는 기사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 1924년 당시 증류식이었던 진로 소주 도수가 35도였는데 1965년 곡물로 술을 못 빚게 만든 양곡관리법 때문에 희석식으로 바뀌면서 30도가 됐고, 그 뒤로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수를 떨어뜨리며 결국 100년 만에 14.9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건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희석식만 따져서 1965년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15도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 PD, 아기 공룡 둘리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그 중에 어떤 캐릭터를 가장 사랑했어요? 보너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 마이콜? 어울려요, 무성이랑. 네, 작년이 둘리 탄생 40주년이었다고 하는데, 이 전설적인 명작을 만든 김수정 작가님이 한때 소주 광고 애니메이션을 그렸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이 광고인데요. 보혜 나이트. 그날 이후 고돌이는 딴 사람이 되어줘. 보혜 나이트. 자매품 매치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2년에 알코올 도수 15도로 출시된 보헤 라이트 소주 광고였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도 아니고 무려 30여 년 전에 15도짜리 소주가 나왔으니 이게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사실 희석식 소주는 1973년 7월에 진로가 25도 제품 내놓은 뒤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면서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뭐 간혹 다른 도수가 나오긴 했지만 가슴 깊이 스며드는 깨끗한 맛 무학 소주 30도 소주 무학 화이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소주는 25도라는 게 불문율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려 10도나 낮은 15도짜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파격적인 15도 소주 이후 어떻게 됐느냐? 네. 처음 넉 달 동안 360만 병이 팔려나가며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지나치게 밍밍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거죠. 자, 하지만 15도 보헤 라이트가 한국 소주 시장에 던진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왜냐? 소주는 25도라는 공식이 한번 깨지자 그 뒤로 저도수의 순한 소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20도짜리 보베 20도 있었고요. 진로에서 내놓은 나이스라는 21도 소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기존 25도 소주와 도수 차이가 좀 있다 보니 큰 인기를 끌진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영남 지역에서 절묘한 도수의 소주를 잇따라 출시합니다. 바로 경남 향토 기업 무학에서 만든 화이트, 부산 기반의 대선에서 내놓은 시원, 또 대구 경북업체 금복주가 출시한 삼소주였는데요. 이게 모두 딱 2도 낮은 23도로 나와서 꽤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이걸 순한 소주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렀는데요. 이렇게 영남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23도 바람이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1998년에는 한국 소주 역사상 최고 히트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25도 전성시대의 종말을 구하며 저도수 경쟁에 불을 당긴 이 소주 브랜드 대체 뭐였을까요?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이병헌 씨가 소주 참 맛있게 먹던데요. 소주로 가글 하는 장면 이거 아주 유명하고요. 또 옥상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소주 들이켜는 모습도 와 정말 술 땡기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이병헌 씨가 마신 소주 바로 참이슬이었죠. 거의 무슨 TPL처럼 이름 딱 보이던데요. 아 그리고 이 장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2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치고 나서 서울광장에 8만 명 모아놓고 무료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참이슬 벽나발을 불면서 원샷을 때렸잖아요. 전 세계 생중계된 이 원샷 하나로 싸이는 참이슬 모델까지 했는데요. 뭐 어쨌든 참이슬은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온 국민이 다 아는 메가 히트 브랜드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영남권에서 시작한 순한 소주 돌풍을 이어받아서 진로에서 1998년 10월에 23도로 출시한 제품인데 6개월 만에 1억 병 팔리고 14개월 만에 무려 5억 병 매출 찍으며 초대박을 터뜨렸고요. 그 뒤로 25년 넘게 꾸준히 잘 팔려서 작년 8월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그동안 판매된 참이슬이 무려 387억 병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걸 늘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10번 왕복한다고 하고 지구를 20바퀴쯤 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나 참이슬이 잘 팔린 덕분에 진로는 주류 전문지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순위에서도 22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룡 브랜드 참이슬의 성공 요인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제품 내놓고 나서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출시 초기에는 111 캠페인이라고 해서 영업사원 1명이 매일 1개 이상의 술집을 방문해서 경쟁사 제품 먹는 손님한테 한 번 이상 참이슬을 권하는 이른바 6탄 마케팅까지 펼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맑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산소 같은 여자로 불린 이영애 씨를 모델로 내세우고 대나무 활성 수출로 여과한다는 걸 적극 홍보한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영화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화에 나온 소주 음주 장면 중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2004년 개봉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온 이 장면 설마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정우성과 손예진이 마시던 소주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라벨만 보고 알아챈 분도 많으실 텐데 2001년에 출시된 산소주였어요. 이 산소주는 두산이 진로 참이슬 잡아보겠다며 내놓은 야심작이었는데요. 모델도 초기에 최민수, 장동건, 유호성에 이어서 나중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손예진 씨까지 기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산소주와 참이슬의 대결을 진로와 두산의 3차 소주 전쟁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주업계 라이벌 진로와 두산의 1, 2, 3차에 걸친 소주 대전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진로와 두산의 소주 대결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3년 11월 당시 맥주 하면 오비라고 할 만큼 맥주로 유명했던 두산이 강원 지역 업체 경월을 인수해서 소주 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결국 1970년부터 업계 1위를 지켜온 진로한테도 강력한 라이벌이 생긴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산은 경월 인수 이듬해인 1994년에 신제품 그린을 내놓으며 일대 파란을 일으킵니다. 일단 그동안의 소주는 투명하거나 파란색 계열 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린 소주는 이름처럼 초록색 병에 담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건데요. 이걸 계기로 희석식 소주는 초록병이라는 등식도 생겼죠. 아무튼 이렇게 컬러 마케팅으로 히트를 친 그린 소주는 한때 수도권 점유율이 30%에 달할 만큼 판매가 급증하면서 진로의 아성을 위협했는데요. 그래서 그린이 등장한 1994년부터 98년까지의 1차 소주 전쟁은 두산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해요. 하지만 1등 진로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죠. 1998년 10월 참이슬을 출시하며 대반격에 나섰는데 이때 진로 참이슬과 두산 그린의 2차 소주 전쟁은 말 그대로 혈전에 가까웠어요. 일례로 1999년 1월 두산 그린이 수도권 아파트 3채와 경차 30대를 내걸고 병뚜껑 경품 마케팅을 벌이자 진로는 현금 2억 원에 경차 50대를 내놓고 맞불을 놨어요. 또 바로 그 다음 달에는 두산 그린에서 진로 참이슬을 흘러간 노래에 비유하는 광고를 실었는데 그러자 진로는 그린 소주를 그런 소주로 살짝만 바꿔서 왜 그런 소주 마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카피로 맞대응했거든요. 비방 수위가 너무 지나쳐서 공정위가 이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까지 맞붙은 2차 소주 대전의 결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참이슬의 완승이었고요. 이 여세를 몰아 참이슬은 산소주와의 3차 대전까지 승리하며 1등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는데 하지만 참패한 두산도 곧바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고 맹렬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나가는 이 광고 아시죠? 잠깐! 처음처럼은 힘들어야죠. 무립자가 작은 알칼리 이효리 씨가 출연한 이 광고 때문에 당시에 술집 가면 여기저기서 병 흔들고 있던 모습 기억나는데요. 이 광고 영상 보면서 아마 효리주 떠올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처음처럼 그 병 라벨에 붙은 이효리 씨 사진 뜯어다가 소주잔에 붙였던 거예요. 이게 당시에 꽤 유행을 하면서 처음처럼 제주사에서는 이효리 씨 얼굴을 박은 잔을 아예 술집에 뿌리기도 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최고 스타 이효리를 앞세운 처음처럼은 2, 3차 소주 전쟁에서 크게 쓴맛을 본 두산이 각 잡고 준비해서 내놓은 반격 카드였는데요. 21도가 대세이던 2006년에 도수를 20도로 낮춰내놓은 처음처럼은 알칼리 환원수를 쓴다는 점까지 눈길을 끌면서 나오자마자 히트를 쳤어요. 출시 17일 만에 1000만 병, 5개월 만에 1억 병 매출을 찍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건데요. 이런 인기몰이에 힘입어 두산은 5.2%에 불과했던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을 그해 연말에 13.7%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처음처럼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글마다 언급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장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소주 브랜드 이름은 대체로 두 글자 혹은 세 글자가 대부분인데 처음처럼 이렇게 네 글자 장명을 한 것부터 눈에 확 띄었고요. 신영복 교수님 서체도 참 예쁘죠. 아무튼 이렇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처음처럼은 2009년 막강한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롯데로 넘어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이른바 전국구 소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요즘 희석식 소주 도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결국에는 알코올 도수 0.1도를 내리면 소주 병당 원가도 0.6원 떨어지는데 그래서 소주 회사들이 도수 떨어뜨리는데 더 적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물론 이에 대해 소주 회사들은 펄쩍 뛰는데요. 도수가 높은데도 잘 팔리면 뭐하러 낮추겠냐. 저도수가 트렌드라서 따라가는 것 뿐이다 라고 항변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희석식 소주 시장 정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돌풍을 일으킨 롯데 세로 소주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화이트 진로가 야심차게 내놓은 진로 골드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오늘은 노래 대신에 시 한 편 소개하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안도현 시인이 쓴 퇴근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딱 두 줄이라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이건마저 없다. 안도현의 퇴근길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야, 내 진짜 소주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야, 야 이거. 자, 퇴근합시다 이제. 덜 자란 건지 아등바등대는 꼴이 좀 안쓰러워 보여.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있네.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